일본 자동차 대형 운반선에서 초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북부 해안을 지나던 프리멘틀 하이웨이 선박엔 자동차 2,850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폭스바겐 회사의 차량 수천 대와 이번에는 벤츠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2013년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의 쇼웨이 기선 소속으로 일본에서 건조된 일본 중심의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를 3,000대나 실은 선박인데 워낙 불길이 강해 절대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며 선원은 모두 탈출했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명이 화상과 골절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홀로 표류하다가 그대로 바다로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 인근 혹은 북유럽 바다에는 생태계 재앙이 닥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박 사고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일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며 폭스바겐은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본 회사의 중대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뜻밖의 반대 상황이 펼쳐져 일본과는 대조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폭스바겐에서 일본 대신에 한국의 중요한 딜을 건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일본 배에서 이러한 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 한국에 무슨 영향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작년 사고와 판박이라는 화물선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 당시의 사고를 봐야 하는데요. 작년 사고에는 일본의 미쓰이 OSK 라인이 운용하는 선박이 대서양에서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선 선사 미쓰이 OSK 라인은 두동강난 컨테이너 MOL 컴포트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 배는 2013년 인도양에서 항해하던 중에 선박의 중간 부분이 끊어지는 두동강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동강의 뒷부분인 1,700여 개의 컨테이너 중에 1,500개는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으며 그나마 가라앉지 않은 앞쪽 부분에는 컨테이너에 화재가 심각하게 발생해 대부분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선사 측과 보험사는 폴스 메이저라는 불가항력 이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결국 보험사는 일본 선사에 약 4억 달러를 지불하며 막대한 손해를 보며 끝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일본 선사의 컨테이너 내구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가 선사도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서 건조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MOL 컴포트 사건 이후 일본 조선업이 급격하게 기울었다고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선사의 컨테이너 사건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에는 도쿄 앞바다에서 목재를 싣고 항해하던 크림슨 폴라리소가 두동강 났습니다. 파나마 국적 선박이긴 하지만 이 배 역시 일본의 4위 조선사인 쯔네이시에서 건조된 선박인 동시에 소유회사는 이마바리에 있는 도운 키센으로 이 선박은 한마디로 일본 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컨테이너 선박은 올해도 사고가 났습니다. 1월 13일에 일본 선사 오션스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스택이 붕괴되면서 60개가 가라앉았으며 80개는 망가지는 사고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두동강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역시 컨테이너선 자체의 문제도 제기된 것입니다. 이 배도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제작되면서 줄줄이 일본 제조 선박의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 이 선사는 2020년 10월에 컨테이너 선박인 원 아퀼라가 컨테이너가 붕괴된 바 있으며 또 다음 달인 2020년 11월에는 선박인 원 에이퍼스가 똑같이 컨테이너가 붕괴된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고라면 인간의 실수도 들어가는 인재로도 구분되어 선박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매달 일어나는 것은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죠. 일본 매체들도 도대체 왜 일본 배에서만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며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선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는 발주 감소로 이어지고 일본 조선업 침체의 악순환이라면서 일본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등은 모두 한국에 빼앗기며 벌크선만 간간히 수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선박 사고는 고객들에게 불신을 더한다며 일본 조선업 앞날에 대해 우려를 더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날벼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엔 고급 자동차를 실은 화물선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바로 포르쉐,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 4천여 대를 실은 화물선이 불에 휩싸인 채 포르투갈 남서쪽 대서양에 표류 중이라고 CNN 방송이 18일 현지 시간에 전한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과 가장 가까운 호르타스 항구를 책임지는 조아오 멘드스 카베사스는 로이터 통신에 선박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불이 번져 해수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있는 모든 것이 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베사스는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불에 타고 있어서 화재를 진압하려면 특수장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브롤터와 네덜란드에서 예인선 3척이 23일 도착을 목표로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카베사스는 부연했습니다. 카베사스는 불이 난 선박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배들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로 가져올 수 없다며 다른 유럽 국가로 옮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해군에 따르면 길이가 약 200m로 17,000톤을 실을 수 있는 파나마 선적 퍼실러티 에이스호는 독일 엠덴을 떠나 미국 로드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가던 중 지난 16일 화물칸에서 불이 나 삽시간에 배 전체로 번졌다는 것이며, 포르투갈 해군은 승조원 22명을 모두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퍼실리티 에이스호는 앞서 언급된 두동강 컨테이너사 일본 선사인 미쓰이 OSK 라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MOL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이 또한 큰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이 화물선에는 포르쉐 차량 1,100여 대, 벤틀리 차량 189대가 실려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일부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도 있었으나 회사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은 지난 수에즈에서 발생한 에버 기브노가 수에즈 운하 길막을 한 뒤 책정된 보상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애초에 1조 원 가량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다가 현재는 약 7천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포르투갈 해군은 배에 불이 꺼지지 않아 순찰선이 배 주위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해양 오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엄청난 화재 때문에 오염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선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 등 배터리 원인이라는 추측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화물선이 한두 번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역시 선박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높은 파고로 인해 불안정하게 요동쳐 차량에 충격이 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다시 한번 선박 보험사들을 치를 떨게 하면서 또다시 일본 미쓰이 선사와 논쟁을 벌일 것이며, 이번에는 고급 차량이 다수 탑재된 만큼 1조 원이 넘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일본 선사에서 또 한 번 민폐를 끼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 사건이 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차량 가액 보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소송까지도 예상되는데요. 포르쉐나 벤틀리, 아우디 등을 아우르는 폭스바겐사가 일본 선사를 소송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틀리를 비롯한 포르쉐 등 고급 차량은 현재 주문이 매우 밀려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수제로 만들어지는 걸로 유명하며, 포르쉐는 가장 인기 있는 하이엔드 고급 스포츠카이죠. 미국 차량 공급 업체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현재 54주가량의 공급 리드 타이밍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는 차량 발주 후에 1년이 지나야 차량이 완성되는 것으로 고객에게 인도는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뜻이며, 실제 현재 미국에서는 자동차 공급이 늦다 보니 중고 차량이 더 비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차량도 그렇게 수급이 늦어지는데 극소량만 생산되는 벤틀리나 포르쉐의 경우 이번 화재로 인해서 더욱더 극심한 공급 물량 정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물량은 족족 이번 화재로 타버린 공급 라인으로 출하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고인 경우 벤츠까지 포함해 폭스바겐 중심의 소송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쇼웨이 기선을 비롯해 관련 회사에 대규모 소송을 넣는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사태와 판박이인 것에 적지 않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기차는 한번 불이 붙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한국의 현대 로직스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에 더욱 일본 선사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비롯해 차량 단가 상승분에 대한 손해 등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보험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 일본 선박을 피하는 재팬쉬 포비아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그나마 발주를 받던 일본 조선업의 중소형 벌크선이 대거 한국과 중국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대형 선사들의 경우 LNG 운반선 수주가 넘쳐나 일감이 몇 년치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크선은 중소형 조선사로 발주가 넘어가므로 전체적인 조선업 화랑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선사의 초대형 화물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울어져가는 일본의 조선업에 날이 갈수록 비보만 날아들어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은 더욱더 조선업이 활성화되고 고객에 신뢰를 주고 있어 수주는 넘쳐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